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6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별표를 쳐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이고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6회 이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자,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고 상충되는 질적 특성 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중 상충되는 질적 특성 간의 선택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자, 문제 자체가 좀 읽기가 어렵죠.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데 이 목적 적합성이 어떤 건지 신뢰성이 어떤 건지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제가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목적 적합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정보래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거. 신뢰성은요,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요. 1번 볼게요. 자산의 평가 방법을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선택한대요. 자, 시가법으로 선택한다는 얘기는요. 시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 수익인식 방법은 진행기준이 아닌 완성기준을 선택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수익인식을 할 때 진행기준은요.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진행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기준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더 신뢰가 있겠죠. 그쵸? 진행기준의 추정치에 의한 것보다 완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은 좀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신뢰성. 자, 3번, 4번은요. 3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주의는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목적 적합성. 4번. 보고 시점을 결산기가 아닌 분기나 반기로 하는 경우는요. 분기나 반기를 보게 되면은 그쵸? 우리가 그해 연도를 조금 더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024년 12월 30일 현재 회사 창구에는 재고가 없대요. 다음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무제표상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첫 번째, 매입한 상품 중에서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이거 누구 거죠? 내 거네요. 2번, 위탁 판매를 위해서 수탁자가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하시면 되겠고. 3번, 시용 판매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한 상품이래요. 매입이사 표시일이 2025년 1월 15일이기 때문에 매입이사 표시일 전까지는 내 거다. 그래서 더하시면 되겠고. 4번, 할부 판매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된 상품인데 자, 고객이 이미 인도를 했기 때문에 내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700, 400, 200에서 2번에 1300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만요. 플러스가 빠졌네요. 네, 3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자산의 공정가치에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거 맞고요. 2번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되겠죠.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해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요. 자, 교환한 거는 뭐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여기 1번도 시가라고 되어 있죠? 네, 시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은 기업활동으로부터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번 이익이익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향후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2번 맞고요. 3번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를 해야 되는 거. 4번 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 비용과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이 있는데요. 자,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요. 뭘로 처리해요?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자,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거래 비용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뭐냐면요. 내가 증자를 하고 있는데요. 증자를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발행될 게 없죠? 그쵸?
주식이 발행될 게 없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처리한다. 2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한다. 자, 라고 돼 있는데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점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단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랑 단기 이후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 각 내용에 설명하는 원가 계산의 용어로 모두 옳은 것은 기억 제조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원가 계산 제도로서 정유와 화학 공업 등과 같이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요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고요. 자, 니은 제조 원가를 개별 작업으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원가 계산 제도로서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산업 등과 같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개별 원가 계산. 디귿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가공하면서 발생한 원가를요 제품의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결합 제품 각각에 대해서 제품 원가를 결정하는 원가 계산 제도래요. 자, 결합 제품을 각각 배분하는 거니까 결합 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오래된 제품 300만원을 현재 상태로 처분하면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으나 90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수리한 경우 19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수리 후 처분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자, 기회비용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회비용은요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자, 기회비용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쉽냐? 두 번째로 이득인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현재 상태로 처분하면은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는데요. 수리 후 처분하면은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자, 90만원 추가 투입해서 수리한 후 190만원에 처분할 수 있으니까 190만원에 처분할 수 있는데 90만원 투입했으니까 100만원을 내가 수리 후 처분 이익이에요. 그쵸? 자, 두 번째로 이득인 게 뭐죠? 첫 번째로 이득인 거 수리 후 처분하는 거 100만원. 두 번째로 이득인 거 현재 상태로 처분하는 거. 그래서 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푸시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8번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간의 용역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조 부분에 배부된 보조 부분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요. S1 부분부터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요 표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부터 배분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P1 네는 40만원, P2에는 30만원, S2에는 30만원 배분하시면 되죠? 요대로. 그쵸? 자, 그 다음에 S2에 배분한 금액 얼마냐면은 30만원을 배부받았기 때문에 총 얼마? 180을 배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S1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시고요. 나머지 이거 두 개의 비율로 배분을 하시면은 되겠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배부하시면 안 되고요. 자, 배부 S2, P2에 배분되는 건요. 180에 이거 두 개 다면 80%죠? 그 중에서 50%만큼 배부하시면 되니까 112만 5천원 배부됩니다. 그래서 합계하시면요. 3번에 142만 5천원 되겠습니다. 9번 세무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기말제공품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말제공품의 수량과 단가를 구하셔서 곱하시면 되겠죠. 자, 수량부터 보겠습니다. 공식에 넣으시면 되고요. 가공비 구할 거니까 재료비도 필요는 없어요. 그쵸? 자, 일단 단기 완성량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이 4,000개, 4,000. 단기 작수가 26,000개. 기말 제공이 5,000개죠? 그럼 몇 개예요? 완성량은 25,000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완성이 25,000개고요. 기말 제공품은요. 완성도를 곱하시면 되니까 5,000개의 완성도 40% 곱하면 2,000개. 그래서 27,000개. 수량은 27,000개고 단가는 봤더니 기초에 64,000원, 단기 발생한 게 26만원 있으니까 얘를요. 27,000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2원.
그랬더니 기마제용품 수량이 2,000개고요. 단가가 12원이니까 곱하시면은 얼마죠? 24,000원인가요? 네, 24,000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합원가 계산에서 분리점이나 연산품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2번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배분할 때 순실현가치란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초과 가공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3번 결합원가를 균등이익률법에 따라 배분할 때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 원가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 원가가 배분되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자, 추가 가공 원가가 A는 100이고 B는 없어요. 그런데 균등이익률법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이 추가 가공 원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균등이익률법에 의해서 똑같이 500이 배분됐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추가 가공 원가가 있기 때문에 500에서 100을 뺀 총 얼마가 배분된다? 400원이 배부가 돼야 되고 얘는 이렇게 500원이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가공 원가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게 아니고 더 적은 결합 원가가 배분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소득세법상 아래의 소득을 구분을 옳게 한 것은 자 봤더니 판단은 일시 우발적이면 기타고요. 프리랜스이면 사업이고 근로자가 한 거니까 근로소득이죠. 답은 2번이 2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네요.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 12번 부가진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가능하고요. 2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받는 관할 세무서장은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정됐습니다. 3번 단독 개인 사업자의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폐업 사유에 해당합니다. 별표 쳐놨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요. 요거 2일 이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뭐죠?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리고 하나 뭐 플러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은요 어떻게 해요? 저가 양수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자 13번 같은 문제는 저는 참 고마운 게 우리가 전산세무 심화반을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을 거고요. 공부를 깊게 안 하신 분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답부터 체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어려우니까 볼게요. 1번 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고가 매입이죠. 자, 2번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 찾기는 좀 쉽네요. 2번입니다. 3번 법인이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한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특권자 거래니까. 4번 대주주인 임원의 출연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은요. 당사자 요건 뭐냐면 특수관계인한테 해야 되고요. 객관적인 요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조사의 요거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인데요. 지금 객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은요.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 보기에는요. 이 특수관계자이냐 아니냐 요거를 첫 번째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다 부당이익 계산이 그렇죠.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리고 특수관계인한테 유가증권을 저가 양수한 경우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지세법상 과세 대상인 제한 또는 영으로 옳은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토지의 임대는요. 우리가 과세 대상이고 다만 토지의 매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지세법
상한 세금 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15번 문제도요, 제가 살짝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출제 예상 문제 드리면서 메일에 써드렸죠? 7월 1일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위무사업자 6에 8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다. 원래 1억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를 받지 않으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입니다. 1번 미국 TLS로부터 2023년 12월 5일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2만 달러에 대한 외상매입금 전액을 보통계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각각의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으면 회사는 정기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가액 얼마예요? 2023년 12월 31일에 환율로 기말 외화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장부금액은요, 2만 달러에 1,300원 곱한 2,600. 그런데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은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400. 그러면 나는 뭐예요? 200만큼보다 외환차 이익이 발생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외상매입금이 2,600에 감소하면서 보통예금 2,400 지급했고, 나는 이익이 200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제품 1,000만원을 유정에 매출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전액을 삼성카드로 결제받았다. 유효할 것보다 거래처다. 그쵸? 그래서 제품 매출한 거니까 10일 과세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전자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월 2일에 제품 매출 1,000만원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원이 있었는데요. 외상 매출금인데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한솔산업이 유정한테 했는데 유정한테 받을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삼성카드로 돈을 받을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는 삼성카드입니다. 거래처만 유의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3번. 받으러 온 교보상사 300만원을 진준에게 할인 매각해서 276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즉시 입금 받았는데 매각 거래 요건은 충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 거래 요건 충족하니까 매출채권 처분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받으러 온이 교보상사한테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할인 매각해서 보통예금이 276만원 받았고요. 나는 실제로 300 받아야 되는데 276만원 받았으니까 매출채권 처분에 따른 손실이 24만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수용차네요. 자, 업무용 수용차니까 우리가 일단 이게 불공일 수 있겠구나라고 머리에 일단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처분했대요. 중고 사이트에서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해당 차량 운반구의 처분 시점 감가상각 누계액은 720만원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불공이 아니라 내가 처분한 거니까 매각거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매각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현금 매출했기 때문에 22 현금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자진 발급 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는 자진 발급 코드로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1,200이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720이었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받은 현금이 얼마예요? 550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차대 맞추기 놀이를 하시면 되겠죠. 봤더니 대변이 남네요. 대변에 유형재산 처분이 2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어떻게 하냐고요? 1,200짜리를 720에 팔았네요. 그쵸? 그럼 얼마예요? 우리가 480짜리를 맞나요? 480만원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500만원에 팔았네요. 그럼 나 얼마큼 이득이에요? 20만큼 이득이다. 이렇게 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솔산업은 2024년 제2기 부가지세 확정 신고를 기한 내에 마쳤으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아래의 오류를 발견해서 정정하고자 한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오류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하고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지세 신고서 1차 수정 신고,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봤더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오류 사항 봤더니요. 1번. 11월 30일에 현금 영수증을 RM에 발급하였으나 이는 외상 매출금 세금에서 발급분에 대한 회수로서 중복 매출 신고로 확인되었다. 중복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표 하나를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 제조보수의 기계 수리비 50만원을 하나상사에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고 조기세액연수를 발급했는데 누락했대요. 아, 누락했으니까 새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12월 5일 영업보수의 운반비 30만원의 종이세액연수를 운송나라에서 발급받았으나 이를 누락했습니다. 누락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단 운반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사항에 대해서 음수를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해서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정청구서에 봤더니요. 사유 1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과다신고래요. 그래서 자, 과다신고한 거 코드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 2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대요. 9월 30일 거 예정신고 누락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국세환급금 계좌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풀이하는 시점이 아직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안 나왔습니다. 그 실기 연습할 수 있는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가담화 확정 상태여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외적으로 해답을 띄워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해답을 띄워놓고 강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완하는 실기를 직접 풀어드리는 보완을 해서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건 지금 쓰는 거는요. 115의 전산세무 1급 기출 그 백데이터라서 조금 데이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강제로 수정이 안 되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가세 메뉴에서 자, 이렇게 10월 1일부터 가져오기를 하시면은 여기 신고 구분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바꾸시면 되고요. 신고 차수는 1차수. 그래서 전표 입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표 입력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은 뭐 할 거냐면 여기 1번. 중복 매출 신고한 거 요거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삭제가 될 겁니다. 근데 요 금액이 지금 주어져 있진 않은데 제가 요거는 해답을 보고 감안해서 조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분 50만원이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30만원 요거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세액연수 발행했으니까 매입세액연수 발행분이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얘는 4,500 그리고 450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중복이었던 것 같아요. 300만원이. 그래서 여기 현금연수 중복 발행분이 여기 삭제가 된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원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500이었는데 30만원이 운반비였죠. 그래서 2,530만원이 될 겁니다. 요거는 불러오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체크하셔가지고 네. 예정신고 누락분에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였죠. 그 종이세금 계산서 50만원 이것도 자동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네. 왜 안 들어가지? 잠시만요. 아, 매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매입인데.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됐나요? 2개죠? 2개 맞죠? 2개? 아, 맞네요. 하나, 둘, 세 개. 요거 매출 삭제한 거고, 1번은 매출 삭제, 2번은 종이세금 계산 30만원 추가. 3번이 종이세금 계산 30만원 추가, 2번이 예정신고 누락분 50만원 추가. 요렇게 바뀌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나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거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뭐 할 거냐면요.
자,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경정 청구서 할 건데요. 그 어디 있냐면요. 여기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여기. 네. 그래서 조회기간 자, 수정차수 1차수인가요? 네, 1차수 하시면은 이렇게 저장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가 조금 다른데 잠시만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하는 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50만원 뭐 다 있고, 여기에 원래 보시면은 여기 원래 정기신고 차수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200만원 있어서 제가 이걸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넣어볼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요 금액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고 잠시만요. 네. 다시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게 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 네, 신고 차수가 1차수.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면, 자,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자, 최초 신고 이게 270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그거 누락돼서 250이 나오는 거고, 경정 후 신고가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온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급받은 세액이 얘가 실제로는 270이 돼야 되거든요. 270. 그리고 얘가 38만원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헷갈리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저도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조금 네 오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제대로 끌고 올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200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원래 돼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 1차수가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답과 똑같이 이렇게 아까 270으로 바뀌었고 38만원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4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중 수취한 전자생계환서 내역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니까 뭐 찾으면 되죠? 그렇죠. 불공 찾으시면 되죠. 자, 4월 1일 사업과 관련 없이 구매한 경제 차량이니까 얘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인테리어 공사는요. 공사는 2024년 6월 29일에 완료되었는데 대금은 2024년 7월 20일에 지급됐대요. 자, 세입계약서 자체가 작성일자가 4월 10일인데 6월 29일에 완료됐죠? 그래서 같은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은 얘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거 뭐죠? 썸발행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심화반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
아마 제가 공개 강의만 하신 것만 보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불공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오셔서 불공이 아니신 걸로 체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5월 5일 전자제품 거래처의 성분화 목적이니까 불공이죠. 그렇고요. 6월 1일 봤더니 기존에 사용 중인 공장용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 사옥 신축 공사비도 당연히 되죠. 그래서 4월 2일이랑 5월 5일 거 두 개를 여기 공제받침부터 매입세액에 각각 넣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당사는 4월 1일에 공장에 1년치 화재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쵸? 그러니까 보험료, 단기분 보험료만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 보험료 인식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선급비용을 9개월치만큼 줄여주시고요. 그만큼 보험료를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결산일에 매도가는 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가는 증권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취득일로부터 마지막까지 차례차례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침착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일 봤더니요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이 5,100에 보통 예금이 됐든 현금이 됐든 뭐가 나갔겠죠? 5,100이 됐겠죠. 1,700주를 3만원에 취득했으니까요. 그쵸? 자, 매도가는 증권의 1주당 공정가치 봤더니 2023년 12월 31일 날 25,000원이래요. 그럼 2023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회계 처리했겠죠.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매도가는 증권이 5,000원만큼 줄었는데 1,700주만큼 줄었죠. 그래서 곱하면은 850 나옵니다. 매도가는 증권 850 줄여주시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 85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4년 12월 31일 날 어떻게 됐어요? 34,000원만큼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가 전 매도가는 증권이 5,100에서 850 했더니 4,250만원이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평가 후에 봤더니 5,78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럼 매도가는 증권 잔액가 어떻게 하면 돼요? 5,780으로 일단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은요 4,250이었는데 5,780이 됐으니까 1,530만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만원에서 34,000원이 됐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평가 손실을 없애주시고요. 평가 이익을 4,000원에 1,700만큼 곱한 680만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매도가는 증권도 풀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3번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개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어려운 거 없죠. 자, 봤더니 부가세 예수금 대금 잔액이 있고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으니까 미수금 상기하시면 되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이라 가산세 15,000원 있는데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세금,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입금 상기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미수금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뭐예요? 세금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납부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랑 가산세부터 해볼게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 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판가 15,000원. 나머지 차대 정리하셔서 가지고요. 내가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 200만 5천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마케팅부 직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당연도 4월 1일에 가입하였으며 6천만원을 운영한 결과 4%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 단 이자 수익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할 것. 그래서 일단 이자 수익은 월 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자 수익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자 수익은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은요 첫 번째로 퇴직연금 운영 수익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하거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이자 수익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퇴직연금 운영 수익이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쵸?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퇴직급여를 차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보세요. 자, 근데 이 실익이 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요거는 판관비. 실무적으로는요, 1번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2번으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수업 목적용으로는요 1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외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번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판관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하셨던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수업 목적용으로는 무조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권해드리지만 아마 수업 목적상으로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조금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정답은 두 개 다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자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계산했더니 얼마냐면은 자, 6천에 4% 곱해서 12분의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자 수익이 발생한 만큼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거 뭐죠? 사회 적립자산이죠. 이만큼 사회 적립자산이 증가를 할 겁니다.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사회 적립자산 이거 뭐예요?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있는 잔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났겠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인 거면은 이자 수익 해놓고 보통 예금이 늘어났겠지만 이거는 사회 적립자산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원천징수입니다. 1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서 영업팀 최희연 씨의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근무지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 입력하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위료비 탭에 작성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완료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교육비와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료 1번 부양가족 현황 봤더니 본인은 최희연인데 중요한 것보다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부모 또는 한부모가 되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부모 또는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1900과 3900이니까 부녀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한부모 공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모 김희숙 씨 봤더니요. 일용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니까 얘는 공제가 되고요. 자녀 봤더니 소득이 없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니까 당연히 공제가 된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근무지 자료 입력할 때 중요한 건 뭐다? 이 결정세액을요, 기납부세액에다 입력해 주시는 거 요거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봤더니 자, 본인, 자녀 전부 다 되죠. 그리고 실비보험이 들어간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된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료비 봤더니 본인 질병치료비 되는데 한약 구입 비용, 건강 증진 목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위료비 봤더니요. 김희숙 봤더니 질병치료비가 있는데 750이 있는데요. 실손 위로보험 수령액이 230이 있으니까 230을 차감한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자녀의 시력보정량 악력 구입비 80만 원이 있는데 한도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봤더니 자, 직계 존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거는 안 됩니다.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녀의 방과 후 과정 수업료 되고요. 학원 수업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취약아동이기 때문에 자녀 여기 초등학생은 안 되고요. 다만 유치원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에 입력할 때는 유의하실 게 뭐냐면은 현금 영수증 사용에 5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사용에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200만원을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요거 실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원천징수 이행사항은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그래서 봤더니 소득자료가 사업소득이네요. 그쵸? 사업소득자료 입력하시고요. 전자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상 수익금액을 봤더니요, 매출액이 주어져 있고요.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관련 사항 봤더니 공사 수익금 조정 사항에서 작업 진행률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 제품 매출 관련 거래를 누락한 거를 발견하고 부가세 수용 신고를 적절하게 처리하지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했대요. 그랬더니 요거 1번이랑 2번을 일단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각각 여기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무 조정이 프로그램에 나올 겁니다. 자, 3번 봤더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이 수정신고는 반영되었음. 요거는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랑 면세가 있는데 유형계산 매각 금액이 포함된 금액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공사수익금 조정사항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여기서 누락된 것들이 있을 건데 얘는 수정신고 반영했으니까 무시하고 여기에 누락된 것들을 우리가 어디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일단 요 감을 익히시고 나서 입력을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쓸데없는 설명을 하나 곁들일 건데요. 곁들이지 말까? 네. 제가 쭉 일단은 메모를 해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메모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조금 이렇게 옮겨야겠다.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요거. 파란색은요, 참고용으로 넣는 겁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냥 연습 삼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나중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올까봐 제가 한번 풀이를 할 때 한번 설명을 할까 했었는데, 어차피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다만, 여기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자, 여기 2-1번에 입금산입 요거 있죠? 공사수익금 작업 진행률을 적용해서 요거를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 입력을 하게 되면 입금산입 500이 뜰 건데 요게 자동으로 아마 프로그램이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7억 9,200이 반영된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도 보시면요. 자, 공급가액 500만원 원가 550에 원가 300만원이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반영할 건데요. 입금산이 제품 매출, 송금산이 제품 매출 원가가 반영이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또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550만 원인데. 네. 이게 550.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입력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해볼게요. 자, 일단 법인세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회사를 바꿔주셔야 된다. 그쵸? 회사를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15회 기준 실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법인 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기본적으로 불러올 건데요. 지금 아마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얼마였냐면은 1357 공사수익금이 787. 자, 일단 요렇게 불러와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작업 진행률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게 뭐였냐면은 공사명이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아름 건물공사. 도급자가 주식회사 아름 3억이었고요. 당해가 1억 5천이었고 총 공사가 2억이었나? 네, 예정비가 2억이죠, 그쵸? 자, 그래서 진행률이 이렇게 75% 잠시만요. 뭘 잘못했네. 75%가 이렇게 나와서요. 자, 정기말 수입 계상액이 얼마냐면은 1억 5천. 그럼 단기 계상액이 자, 얼마냐면은 7천. 그래서 원래는 7,500이 나와야 되는데 회사가 7천을 수입했기 때문에 500만 원만큼 입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500만큼 입금 산입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수익 금액 조정이 얼마였냐면요. 550이 누락된 거였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품 매출이네. 수익 금액이 550. 대행 원가가 300.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네. 자, 안 들어가면은 직접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들어가지? 보통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우리가 가산할 거냐면 아까 550이었죠. 여기 떠있는 550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걔가 조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62, 5002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로 들어갈 건데요. 자, 세무조정을 입력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지막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조정 등록하셔가지고요. 일단 요거 3개 일단은 한번 그냥 여기서 해볼까요? 직접 해보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사, 미수금, 과수 500 전부 다 유보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 누락 550만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요거 해당하는 제품 매출 원가 과소 300만원. 자, 일단은 이렇게 세무조정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일단 세무조정 자체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요거. 그래서 부가세 보시면요, 요거 부가세를 나중에 불러오시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액이 여기 있나? 네, 1799500이죠? 1799500. 여기 아마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오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115에 있기 때문에, 불러오는 금액이 다를 거라서 직접 입력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자, 면세 수익 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 8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차액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아까 유형계산 매각한 게 얼마냐면은 3천만원. 그리고 작업식률 차이 매출 인식 안 한 거 얼마? 500.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조정후 수익 금액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2번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입력된 아래 자료를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 유형과 소득 처분이 같은 세무조정일지라도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고 계정 과목 코드는 모두 800번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업무용 수용자 자동차세는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인정됩니다. 나중에 업무용 수용자는 따로 우리가 업무용 수용자 그거 세무조정하는 거 있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자, 2번 본사 토지 취득세 토지의 취득 원가는 뭐다? 그쵸? 송금이 불산입 되죠. 그 송금 불산입 유보해 주시면 되겠고 토지 취득 원가로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둘 다 뭐다? 송금불산입 얘는 둘 다 기타 사유 유출. 법인지방소득세나 법인세는 기타 사유 유출. 주민세 사업소분되고 본사 건물 재산세는 그렇죠. 비용입니다.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이지만 재산세는 비용이다. 국민연금 회사 부담에 당연히 비용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 가산세 이런 벌가금 성격의 비용들은 전부 다 송금불산입 되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폐기물 처리 부담금 송금 맞다. 업무용 수용자 자동차세 똑같은 거 얘도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보통 우리가 송금불산입하는 게 6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3개가 나왔죠. 각각의 배점은 2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기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화반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기본 문제들은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공개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출문제만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6점을 전부 다 맞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3, 4점 정도는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어려우니까요. 쭉 설명을 나열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은 송금 분산입 기타 사유출이다. 요건 쉽죠. 자,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를 계산한 금액은 대표이사 거니까 뭐예요? 대표이사니까 상여가 되는 거고, 대표이사 사택관리비는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전부 다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송금분산이 건물관리비 상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손상각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특수관계법인에게 한 대손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송금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예외까지는 나오기는 전산세무 수준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송금부산입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송금부산입, 대손상각비, 기타 사유 유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려운 게 재무상대표 내역에 있는 1번과 2번이에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볼까요? 7월 7일에 구입한 매도가능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이 1,200만원이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행했대요. 아, 기말 결산 분기를 했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1,000만원짜리가 1,200이 됐으니까 매도가능증권 200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00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제가 잠깐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 차익은 뭐 있죠? 법률에 의한, 보험업법 등은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 그런데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 차손은 송금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평가 차익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은 보험업법, 법률 등에 의한 평가 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송금 불산입 하셔야 되는데,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거 뭐죠? 계정 과목이 자본 계정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화반 때 배웠죠. 이거는 무조건 공식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입금 산입하고 기타. 자, 그리고 매도가능 증권 자체가 우리가 세법상 취득가액이 1,000만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입금 물산입, 송금 산입을 해서 매도가능 증권을 200만원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거 평가 아니고 매도가능 증권이에요. 잠깐만요. 자, 뭐 매도가능 증권이라도 매도가능 증권 평가로 할 땐 크게 뭐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가능 증권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소각이익 두 개 구분 중요하다고 심화반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추셔야 돼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뭐다? 세법상 입금이 아닌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법상 입금이다. 왜 그래요? 자기주식은 우리가 유가증권과 동일하다. 세법상. 그래서 그런데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산입하셔야 되죠. 얼마만큼? 500만큼. 그리고 당연히 기타로, 요것도 자본 계정이죠. 그래서 기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의 원청 징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원청 납부세액 메뉴에 원청 납부세액 값 탭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입력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원천 납부세액이 어딨더라? 네. 자, 가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정기예금이자 국민은행 6월 30일 300만원 세율 10% 14%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소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종로구 가회동 종로구
아, 여기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네. 가회동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 적금이자 내국인 신한은행 9월 30일에 1200. 얘는 강남구 대치동.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 이익 내국인. 이게 아마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주. 왜냐면 제가 이게 회차가 틀려서요. 신흥산업. 신흥산업이 없죠? 제가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저는 그냥 요거 샘파로 넣어볼게요. 11월 30일 25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죠? 그런데 여기 14% 들어가니까 요거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해운대구 중동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세무조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5번. 다음에 법인 차량 관련 자료와 저장된 업무용 수용차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업무용 수용차 메뉴 들어가셔서 단순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세무 조정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겠습니다. 요것도. 자, 업무용 수용차. 자, 지금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코드 101 산타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은 임차 여부가 보이면 작아져? 그래서 그냥 일단 넣어볼게요. 차량. 네, 일단 이렇게만 넣으시고 취득일 2024년 7월 1일. 자, 그 다음에 누가 쓰는 거냐면은 영업관리부니까 800번 다시면 되겠고요. 사용부서가 네.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행일지가 지금 정기 이원은 당연히 없고요. 출퇴근 사용 여부 쭉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용 사용거리가 12,000. 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요거 산타페를 이제 넣어볼게요. 총 주행거리가 12,000. 업무용 사용거리 12,0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4,400만원. 그 다음에 자, 감가상각비가 440만원. 유류비가 220. 보험료가 50만원.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42만원. 자, 다 입력했죠? 뭐 이제 다른 게 뭐 없습니다. 저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차량이 요것도 등록해 볼게요. 248 거에 3333 K9. 자, 얘는 운영 리스네요. 그쵸? 운영 리스니까 운영 리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네요. 아이고. 하시면 되겠고요. 뭐 출퇴근 사용 여부는 부라고 되어 있네요.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 기간이 있네요. 임차 기간이 2024년 2026년 12월 31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웬만한 건 다 들어갔죠? 이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잠시만요. 오잉? 취소됐네? 잠시만요. 왜 당황스러운데? 네. 업무용승차를 모두 다 등록하고 불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4,400이었지. 440만원. 유류비가 50만원이었나요? 아니, 220만원. 5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42만원. 자, 그 다음에 K9 보시면요. 청주행거리 8,000인데, 어이구, 업무용 사용거리 6,400이니까 업무용 사용 비율이 좀 있네요. 이제 이거는 상여 같은 게 뜨겠네요. 그쵸? 자, 취득가액은 따로 없고요. 연간 리스료가 1,560이네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일단은 해볼게요. 일단 쭉 해보죠 뭐. 유류비가 450. 자, 없죠? 네. 이거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뭘 빼먹었나? 취득이자 한번 적어볼게요. 2024년 1월 1일. 네. 800번대. 다 된 것 같은데. 네. 해볼게요. 요것만 다시 한번 해보죠. 8,000에 6,400. 그 다음에 얘가 1,560만원이었죠. 이게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뭘까 설정을 잘못했나 보네요. 일단 해볼게요.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원래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요거 계산하시면요. 제가 잠깐 해답을 좀 컨닝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자동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게 조금 네, 그렇긴 한데. 자, 그리고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200만원 있네요. 그쵸? 네, 2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실 때 이게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요거 입력하시면요. 자동으로, 예, 요거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 저장하시고 세무조정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이 4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K9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업무 미사용분 같은 경우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자, 업무 외 사용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 수용자 관련 비용 순금분을 계산해서 업무 사용 금액은 요 비율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업무 외 사용 금액은 이제 나머지 20%에 대해서 상여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402만원. 요게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402만원 있죠? 요 금액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219만 2,800원이 있는데요. 자, 요거랑 여기 259만 2,800원이죠. 그래서 4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40만원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산타페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여기 40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타페랑 K9을 각각 따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뭐 같이 입력해 주셔도 정답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각각의 차종별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산타페부터 해볼게요. 요거. 이거. 산타페부터. 그래서 259만 2천원 중에서 나머지 할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입력할 때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입력 요거 체크되어 있는 거를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해제해 주신 다음에, 이거 왜 안 되죠?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 잠시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지? 네. 보시면요. 자, 산타페 같은 경우는요, 자가고요. K9이 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릅니다. 소득 처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가죠? 요거. 자가니까 요거부터.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어디, 이거, 제품 매출 원가. 이었고. 잠시만요. 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송금물산입 할 거죠. 그래서 요거 할 겁니다. 자가 관련 송금물산입하고 유보처분합. 그래서 요거 산타페 40만원. 그 다음에 자, K9은 리스였는데 요거죠? 요거랑 요거 두 개 해야 되죠. 일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렌트 등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타 사유 줄입니다. 얼마냐면은 219만 2,800원,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합계가 요거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미사용분 상여 뜨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여 처분하는 거, 요거 업무용 승용차 업무 미사용분 상여 처분으로 402만원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6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